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인생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직 햇병아리 같은 저지만 과감히 제 사연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33 직장인이에요. 대학 졸업 후 국내 대기업 다니다가 이직을 위해 해외에서 대학원 마치고 외국계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대학교 공부며 유학이며 부모님 도움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것들이라 부모님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자란 거 하나 없어 보이는 아가씨가 무슨 얘기를 털어놓을까 싶으시죠? 사실 저는 올해 초 남자친구와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했습니다. 다행히 큰돈 들이기 전에 결정해서 금전적으로 큰 타격은 없었지만요. 결혼 약속까지 했으니 파혼인 건지 뭐 하나 이루어지는 거 결제한 것 없으니 그냥 헤어졌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주변 사람들에겐 그냥 여러 가지 문제로 맞지 않아서 파혼했다고 했는데 어딘가에라도 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파혼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무리 시댁이 거지 같아도 또 둘이 죽고 못 살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하는 커플도 현실에 많으니까요. 어느 한 가지 문제로 파혼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파혼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예비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결혼하기로 했던 전 남자친구. 암튼 이젠 아니지만 신랑 될 뻔한 사람. 그 사람이라 할게요. 꼴 보기도 싫으니까요. 그 사람은 저보다 2살도 많고 4년제 대학 나와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제 친한 친구의 지인이었어요.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합석하면서 만나게 됐고요. 그때 당시 저는 재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 누구를 만나서 연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먼저 꾸준히 관심을 표현해왔고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면 만나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에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만남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했던 게 있었습니다. 난 급하게 결혼 생각은 없어요. 아직 금전적으로 부족하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결혼하는 것까지 손 벌리고 싶진 않아서요. 나중에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결혼하고 싶어요. 나도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결혼을 뭐 100%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둘이 같이 버는데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벌써부터 결혼에 선 그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저 유학 갈 때 부모님이 결혼자금 모아두신 돈이랑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더 이상 도와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어요. 지금은 제 커리어 열심히 쌓는 게 우선이고요. 저한테는 아직 연애도 사치다 싶어요. 하지만 본인도 지금 당장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 해서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때가 언제가 되든 결혼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결혼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처음 그 사람 만났던 게 3년 전이니 막 이직하고 회사 일로 정신이 없을 때라 결혼이 인생의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유학 전 회사 다닐 때 모은 돈으로 유학비를 쓴 터라 모아놓은 돈이 없기도 했고요. 사귀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 집에 대해 자세히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 부모님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하게 된다면 차차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 생각했었고 당연히 결혼 약속 없이 그 사람 집에 들락거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귀는 중간에 저희 아빠 생신이 있었는데 직접 부모님 뵙고 인사하는 대신 저한테 홍삼 선물을 들려보낼 정도로만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보내는 선물이라고 말은 했죠. 부모님도 제가 진지하게 사람 만나는 건 알고 계셨고요. 그 사람도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어머니께 말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어머니 선물 하나 고르는 거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집에 아들만 있어서 여자 선물 고를 줄 몰라서 말이야. 그런 거라면 도와줄 수 있지. 뭐 해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은
어머니께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명품백을 사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좋은 가방 하나 사드리고 싶어. 엄마가 일만 하시느라 외모에 신경도 잘 못 쓰시는데 지인들 결혼식에 들만한 가방이 없더라고. 좀 비싸도 오래 둘 수 있는 걸로 좀 골라주면 좋겠어. 저는 남자친구가 아들로서 참 사력 있고 착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그 나이대 어른이 들 만한 명품 브랜드에서 몇 가지 가방을 골랐습니다. 사실 가방이란 게 들고 다닐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를 돌며 브랜드별로 한두 가지씩 사진을 찍어 어머님과 가서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라 설명해 줬습니다. 사실 저 공대 나온 여자라 명품 잘 몰라요. 외모 꾸미는 것도 아주 잘하는 편도 아니고요. 하지만 기본 상식은 있는 편이라 엄마가 들고 다니는 가방 브랜드 참고해서 300만 원대 가방으로 알려줬죠. 제가 직접 가서 같이 골라줄 수 없냐고 하길래 그건 거절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사귀는 사람 어머니를 만나는 게 좀 불편했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 제 덕분에 엄마 마음에 쏙 드는 가방을 선물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딱 양쪽 집에는 그 정도로만 신경 쓰는 정도였어요. 그 이상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 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인가? 갑작스럽게 제게 청혼을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연애하느라 밖에서 돈 쓰느니 그냥 결혼해서 둘이 모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갑작스레 결혼하자는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은 프로포즈였죠. 나는 지금 당장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고 결혼 생각은 당장 없다고 연애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었잖아. 갑자기 결혼 말하는 거 너무 당황스러워.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8천 정도 모아놨고 우리 집에서 모자란 돈은 조금 도와주실 만한 형편은 되니까 너는 몸만 와도 돼. 미안한데 그럴 수는 없어. 당장 결혼이 급한 거면 다른 여자를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사람 청혼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설득하기를 나보다 네가 연봉도 더 많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내가 모은 돈으로 결혼해도 비슷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나는 상관없어. 너만 괜찮다면 말이야.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나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5천만 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재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 제 쪽에서는 대략 7천만 원을 결혼자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저희 집의 금전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 토박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업을 하셨었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으로 작년에 정년퇴직하셨어요.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시고요. 부모님 둘 다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하고 명예도 추구하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허례허식에 돈을 쓰거나 사치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굉장히 검소하세요. 제가 졸으면 결혼할 때도 신혼집도 마련해 주실 분들이지만 제가 그건 싫었습니다. 결혼 결심하면서 전해 들은 남자친구 집 내 사정은 이랬습니다. 본가는 경기도 평택이고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32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직장 때문에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었고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아직 빚도 있고 2년 전에 형 장가 보낼 때 목돈이 들어 큰 돈을 도와줄 형편은 아니라고 대충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집을 얻지 말고 출퇴근 변한 하남시 쪽으로 집을 얻어볼까 하고 막연히 상의만 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 쪽에서는 그 사람의 상황을 들으셨지만 결혼에 큰 반대는 없으셨어요. 오히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벌써 사위라도 된 듯이 대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현지가 만나는 남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훤칠한 사람을 데려와서 깜짝 놀랐네. 그래, 자네 집에는 인사드렸고? 아니요, 제가 먼저 인사드리는 게 순서죠. 다음 주쯤 저희 집 어른들께서 현지 인사드릴 생각입니다. 공부만 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이라 우리가 걱정이 많네.
자네가 우리 딸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모쪼록 잘 신경 써줘. 아빠는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자들이야 술잔 몇 번 오고 가면 금세 친해지는 법이니까요. 어찌 보면 홀 시어머니만 있는 남자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아빠는 크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엄마도 아빠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긴 하셨어요. 아직 그쪽 댁에는 인사하기 전이라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긴 어렵겠구나. 엄마는 집 문제가 걱정되네. 너 차라리 엄마 건물에 세입자 내보낼 테니까 거기 들어와 사는 건 어떠니? 아유, 엄마. 아직 상현 씨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는 걸. 그리고 내가 분명 결혼 자금 모은 거 없어서 결혼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어. 내가 거기 들어가 살려면 엄마가 보증금 빼주느라 힘들 거 아니야. 걱정 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할 거니까. 둘이 버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엄마는 처음부터 대출 받아가는 게 걱정이라 그러지. 혹시 그쪽 집에서 집 사줄 만한 형편은 안 되는 거야? 응. 형 장가 보내느라 좀 힘들었나 봐. 2년도 안 돼서 또 아들 장가 보내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냥 있는 돈에서 상황 맞춰 하려고 해. 그럼 그렇게 결혼을 서두를 거 없잖아. 그냥 둘이 만나면서 돈을 더 모으지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둘이 돈을 같이 모으는 게 더 낫다길래 그러지. 근데 나도 그 말에는 동의해요. 이대로 더 연애만 한다고 큰 돈 모이겠어? 돈이나 서로 더 쓰면 썼지. 안 그래, 엄마? 그래도 엄마는 걱정이다. 그 댁이 홀 시어머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 수도 있어. 위로 결혼한 큰형이 있는데 처남이 뭐 그리 큰 역할을 하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엄마는 크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 혼처로는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셨던 듯 합니다. 제가 훨씬 아까운 혼처 자리라고 속상해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제 의견을 가장 중시하시는 엄마는 함부로 제가 좋다는 사람을 얕보거나 폄훼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딸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안타까워 하셨던 거고요. 그런 마음이야 부모로서 당연한 거죠. 저는 그 사람 집에 인사하러 갈 때도 우리 집과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를 처음 만나고 나서 제 가치관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 예비 시모는 첫인상은 좀 유별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이랬어요. 우리 상현이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나는 좀 직설적인 사람이야. 거짓말하거나 돌려 말하는 거 딱 질색이다.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둘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는 없지 싶구나. 결혼은 간소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한다. 내 아들은 이날 이때까지 내 속 한 번도 썩인 적 없고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는 애야. 네가 만나봤으니 더 잘 알고 있지? 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와 아들 찬양에 적당히 맞장구 치며 대답하자 제게 이러셨죠. 너도 앞으로 나한테 거짓말하거나 숨기는 게 있으면 결혼해서도 내가 혼낼 거다. 실은 내 아들이 너한테 우리 집 사정은 얼추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내가 너희 집 사정은 자세히 들은 게 없고 전혀 말도 없어서 답답한 게 좀 있어. 내 성격이 이래서 마음에 못 담아두고 다 말하는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고 결혼 준비하는데 참고하게 대충 얘기해 줄 수 있니?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예비 며느리에게 예의가 있으신 편은 아니죠. 처음 만났는데 본인 집안 사정 다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곤란한 얼굴을 하자 그 사람이 나서주긴 했습니다. 아, 엄마. 지금 그게 처음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야 우리 둘이 결혼하면서 차차 말씀드릴 거니까 엄마 너무 재촉하지 마요. 어머, 얘는? 원래 상견례 하기 전에 대충은 결혼 날도 맞춰놓는 거야. 그리고 집 문제는 어쩔 거니? 큰 문제는 미리 상의해놓고 서로 인사를 하더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저희 최대한 양가 도움 안 받고 결혼하기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오늘 이후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줘서 잘 넘어갔습니다. 뭐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본인 성격이 그렇다고 하시니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도중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상현이 너 우리 뒷집에 아들 장가 간 거 알지? 거기 며느리를 봤는데 세상에 키가 어찌나 크고 이쁘던지. 그 집 아들은 그럴 만한 인물도 아닌데 내가 깜짝 놀랐다. 직업도 중앙직 공무원이라나 뭐라나. 암튼 아주 안정적인 직업이래. 아마 저를 빗대서 하신 말씀이겠죠? 직접적으로 비교한 거 아니라지만 그 자리에서 굳이 남의 집 며느리 자랑을 하셨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쉴 새 없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든지 다 돈에 연관지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 집 며느리는 예단을 얼마를 했고 집값을 얼마나 보탰다는 둥 하면서요. 아마 저에 대해 자세히 들은 게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나름 좋은 대학 나오고 해외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연봉이 예비 남편보다 많은 것도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니? 하시길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모은 돈은 유학 비용으로 쓰느라 재취업하고 나선 많이 모으질 못했어요. 제 돈 2천하고 부모님이 5천을 도와주시기로 했고요. 그럼 7천만 원으로 시집 오겠다는 거구나? 아휴, 그래. 그럼 집은? 우리가 집을 해주면야 좋겠지만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대출을 너무 많이 끼고 시작하면 너희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 일단 집을 얻는 건 제가 모은 돈을 보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머지 비용은 상황 봐서 마련할 생각이에요. 최대한 친정 부모님 도움은 안 받고 제 힘으로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잠시 숨을 고르시고는 제게 이러시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건 어떨까?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한다는 말이 처음 인사 온 예비 며느리에게 할 소리는 정말 아니었죠. 혹시 우리 상현이 월급 관리 내가 하는 거 못 들었니? 결혼하면 이제 자기가 하겠다는데 너도 알다시피 남자들은 돈 모으는 거 잘 못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같이 살면서 네 월급까지 내가 관리해주면 더 금방 모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럼 대출 무리해서 안 해도 되고 말이다. 예비 시모는 나름 저희에게 도움이 된다는 방법이라 생각하셨나 본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모와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당연히 최대한 예의 바르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그 사람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요. 어머님, 결혼하면 상현 씨와 저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게 되니 그건 저희에게 맡겨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배울 게 있다면 어머니께 물어보고 열심히 배워볼게요. 어머니가 대출이 정 걱정되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상현 씨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나서 그전까지 상냥하게 물으시던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시더니 갑자기 이러시더군요. 상현이 처음 월급 타올 때부터 계속 관리해왔는데 내가 모으는 건 잘한다. 내가 이 녀석 결혼자금 다 모아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참말 말고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합치고 네 통장도 내가 관리했으면 하는데 어떠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마.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이라고 볼 수 있는 예비 며느리 통장을 관리하겠단 말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거기서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 통장은 물론이고 상현 씨 통장도 결혼하면 제가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 결혼하면 대출받더라도 따로 나가 살 거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 대답을 하자마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제 말을 중간에 뚝 자르시는 겁니다. 너도 우리 아들이 딱 하는 만큼만 하겠다 그거구나. 둘이 합쳐봐야 전세 얻을 돈도 안 되잖아. 나도 니들이 현실적인 거 생각해서 제안하는 거야. 그렇다고 네가 친정에서 너 도와줄 형편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무조건 같이 사는 거 부담스럽다 생각 말고 뭐가 더 돈 버는 길인지 잘 생각해봐. 나도 내 아들 결혼 급하게 시킬 마음 없어.
우리 아들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못난 것도 아닌데 너 아니라도 좋은 원처 찾으려면 많다는 얘기야. 일단 오늘은 내 뜻만 얘기한 거니까 너희들이 잘 상의해보고 결정해. 예비 시모는 우리 집이 자기 아들 등골 빼먹을까 노심초사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가 결혼에 낚인 건데 말이죠. 결혼을 그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남자친구가 저를 졸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말입니다. 엄마, 그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해서 통장 맡기는 건 저도 싫어요. 그리고 같이 살다니. 엄마, 누가 부엌에 들어와서 엄마 살림 건드는 거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살자니 그건 아니죠. 그의 아들이니까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며느리는 들어와서 일 배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 집 며느리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저를 마음대로 하시려 하시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들으니 고민이 커지더라고요. 이 사람과 사귈 때는 제게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든가 월급을 맡겨야 한다는 말 같은 거 전혀 못 들었거든요. 오히려 차남이라 자기는 형보다 신경 쓸 거 없을 거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인사 가서 보니까 그 집에서 제 남자친구는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좀 무뚝뚝하고 어머니와도 사이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제 예상이지만 어머니가 장남 월급은 아마 관리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들만 있는 집에서는 딸 노릇하는 살가운 아들이 있다더니 그게 딱 제가 만나는 남자였던 거죠. 거기까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연애할 때도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자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결혼 전에 예비시댁 가시면 다들 손님 대접받으시지 않나요? 제가 더 속상했던 건 예비시모가 유별나게 구시는 거. 남자친구가 무조건적인 제 편이었다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속상해하는 걸 보더니 현지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둘 다 장가 보내고 혼자 계실 거 생각하면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같이 살자고 하신 것도 설마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셨을 거야. 그냥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갔어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정색까지 하고 그랬어? 그 말 듣고 나서 당연하게도 그날 그 사람과 대판 싸우고 말았네요. 상현 씨는 아들이니까 잘 못 느꼈나 본데 내가 듣기론 절대 그냥 하는 말 아니셨어. 우리 집에다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상현 씨 어머니가 내 월급 관리한다고 하시고 같이 살자 그러셨다고 말해볼까? 그럼 우리 부모님이 이 결혼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해? 한번 고민해봐. 대한민국 딸 가진 부모 중에 그런 집에 시집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다 차단했는데 굳이 장인 장모한테 말할 필요까지 뭐 있어? 너는 잘 모르겠지만 아들 가진 부모는 그런 게 좀 있어. 아들 부심 뭐 이런 거. 우리 엄마도 형 장가 갈 때 형수한테도 장난 아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잘 지내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네가 좀 이해해라. 나는 대출받는 거 상관없지만 상현 씨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싫어. 월급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문제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우리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거야. 우리 둘이 헤어지면 그냥 그뿐인 거 아니야? 너는 뭐가 그렇게 다 쉽냐?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른들한테 다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없는다고? 아무튼 네 말대로 그 문제는 내가 엄마랑 확실히 매듭 지을 테니까 결혼 때려치운다 어쩐다 하는 말 다시는 하지 마. 펄펄 뛰는 저와 달리 그 사람은 단호했습니다. 준비도 안 된 결혼을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쯤 되니 그 사람의 고집도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 한참 시간 지나서 생각한 거지만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요. 파혼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야멸차게 그 사람과 헤어지지 못했던 걸 가장 후회합니다. 정상적인 시모가 아니라는 거 그때 내 눈으로 보고 느끼기까지 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만나는 사람 무자르듯 딱 끊어내는 게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인연 맺고 끊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그 꼴을 보고도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랑 예비시모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원래대로 우리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차라리 그때 예비시모가 자기 뜻 안 꺾고 고집 피웠다면 거기서 끝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이제 큰 산은 하나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의견 참고해서 상견례 날도 잡았습니다. 결혼 시기는 남자친구 쪽에서 좋은 날로 잡기를 원하셨던지라 어른들이 만나서 정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상견례 일주일 앞두고 예비 남편이 되게 갑자기 예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엄마가 예물 미리 맞췄으면 하시는데 현지 생각은 어때? 갑자기 왜? 그건 상견례하고 날짜 정해지면 하는 거 아니야? 예단이랑 예물 다 간소하게 하자고 하셔서 난 딱히 생각한 거 없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이모가 종로에서 귀금속 사업을 크게 하시거든. 이번에 새로 가게를 오픈하신다길래 오픈하는 날 가서 우리 예물 맞추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고 하셔서 말이야. 어차피 오픈하면 선물이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그날 가서 우리가 예물 맞추면 따로 선물할 필요도 없는 거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말인즉슨 어머니는 아들 예물을 친척 사업장에서 맞춰 생색을 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무턱대고 가자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상현 씨, 우리 다음 주가 상견례야. 어른들끼리 구체적으로 결혼 상의한 것도 없는데 미리 예물을 하자는 건 우리 집에 신뢰라는 거 몰라? 그리고 결혼 간소하게 하자고 한 건 어머니잖아. 나는 아직 예단이면 예물 이런 거 구체적으로 생각해둔 것도 없어. 상견례 하고 나서 보겠다고 말씀드려줘. 아니 그냥 지금 전화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싫었던 저는 최대한 성질 죽여가며 말했습니다. 한참 예비시모와 통화하던 그 사람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안 하려고 하냐고 뭐라 그러시는데? 그냥 현지 네가 이번 건 어머니 말씀대로 해드려. 그냥 가서 적당하고 고르면 되잖아. 미안하지만 그건 싫어. 예물이랑 예단은 상견례 때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줘. 지난번 경험을 떠올려 어머니 페이스에 휘말리면 안 될 것 같아 제 입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나자 문득 유별난 예비시모가 상견례에서 어떨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돼서 한다는 말이 또 싸움이 되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저기 상현 씨,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 나 정말 너무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무슨 말이길래 그래? 상견례 예의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상견례 예의? 갑자기 그건 왜? 상견례 하는 날은 자기 자식 자랑하는 날이 아니고 상대방 자식 칭찬해주고 띄워주는 자리인 거 기본 상식인 거 아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야. 상현 씨가 어머니한테도 미리 꼭 말씀드려. 어머니 성격이 그날 아들 자랑만 실컷 하실 것 같아서 말이야. 뭐? 듣고 보니 은근 기분 나쁘다. 우리 엄마가 뭐 그런 것도 모르는 무식한 분인 것 같아? 그런 뜻 아니라는 거 알잖아. 우리 부모님은 상현 씨 예쁘게만 보시고 좋은 말만 하실 텐데 어머님이 오셔서 당신 자랑만 해봐. 그럼 내 꼴이 뭐가 되겠냐고. 미리 기뜸이라도 해드려서 우리 부모님 속상하시지 않게만 해달라는 거야. 참, 결혼이 뭔지. 이대로라면 결혼식장 들어가기도 전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버리겠다 싶었습니다. 결혼 같은 거 생각 않고 연애만 할 때는 그저 서로 즐거운 일만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결혼이라는 건 둘이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실감하겠더군요. 따지고 보면 제 잘못도 있습니다. 결혼에 굳이 목매달지 않는다고 했지만 30 넘어가면서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은연중 했던 것 같고요. 그 사람 만나면서 연애 때는 좋았던 거 생각나 딱 부러지게 잘라내지 못한 건 제 잘못이 확실합니다. 상견례가 다가오면서 저희 부모님은 백화점에서 좋은 옷도 한 벌씩 사 입으시고 저도 비싼 브랜드에서 옷 한 벌 사주셨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그 사람 쪽에서는 아버지 대신 큰아버지 내외분이 나오셨고 형 내외가 나왔더군요. 예비시모는 집에서 봤던 모습과는 다르게
한껏 멋을 내고 오셨더라고요. 밍크 코트에 예전에 남자친구가 골라달라고 했던 명품 가방까지 들고 나름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정장 차림이었고 엄마도 소재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의 옷으로 고상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다만 너무 화려하지는 않게요.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도 상대방 가족에 대한 예의니까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짧은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선명한 기억으로 남은 날이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이벤트로 남은 날이 바로 그날이네요. 양가 가족들의 어색한 인사 후에 먼저 분위기를 풀어보시려는 듯 저희 아빠가 입을 떼셨습니다. 아드님을 이리 훤칠하고 멋있게 잘 키우셨나요? 목소리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윗감이지 뭡니까? 아빠 말에 엄마까지 맞장구 치며 분위기를 띄우셨고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우리 집 들어서는데 무슨 영화배우가 들어서는 줄 알았지 뭐예요. 어쩜 이리 훤칠한지. 그런데 그쪽 집, 저에 대해 예의상으로라도 잘 컸다느니 예쁘다느니 단 한 번도 답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웃겼던 게 오히려 옆에 있던 그쪽 큰아버님은 저를 그날 처음 본 초면이고 저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도 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쪽 아들 칭찬을 하자 그 말을 도도한 표정으로 듣던 예비 시모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로 상견례 분위기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상현이가 공부도 잘했고 이제까지 제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결혼하겠다고 갑자기 아가씨를 데려오더니 저를 계속 속상하게 하지 뭡니까? 제가 그쪽 집안에 대해 자세히 들은 게 없네요. 저희 집은 바깥 양반 죽기 전에는 동네 유지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큰 며느리는 교사 집안입니다. 그러니 제 눈에는 둘째 며느리 자리가 좀 아쉽긴 하네요. 은근히 자기 집안 자랑에 저를 까내리는 듯한 예비시모 말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못 들은 척 말씀하셨어요. 이 댁에서는 저희 딸아이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저희 엄마 말에 기다렸다는 듯 예비시모가 그러시더군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지요? 처음 인사 왔을 때 제가 하는 말에 따박따박 하나도 안 주려고 할 때부터 아니다 싶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참 실망스럽네요. 그쪽 어머니가 들고 나오신 가방을 보니 제가 더 물을 것도 없겠다 싶어서 말입니다. 그 말에 엄마가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가지고 나온 가방에 명품 브랜드와 비슷한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긴 했지만 절대 짝퉁이나 보세는 아니었거든요. 엉뚱하게 가방 얘기는 왜 꺼내나 싶어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고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옆구리를 찌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상견례 자리에 그런 짝퉁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만 봐도 알죠.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사준 좋은 옷에 이 명품 가방으로 최대한 예의를 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짜 가방 들고 나올 바에야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그러셨습니까? 그 나이에 그런 제대로 된 가방 하나 없는 집안이면 안 봐도 뻔하죠.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네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얼굴이 허무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시더군요. 엄마는 끝까지 미소를 띤 얼굴로 그 사람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가방이요? 제가 명품이나 사치품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예의를 차리지 못했네요. 가방은 짝퉁일지 몰라도 저희 집안은 그쪽 집에서 없는 건물을 갖고 있어서요. 그딴 가방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아이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했습니다만. 그럼 저희가 더 이상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말이에요. 현지야, 여보, 우리 이제 일어날까? 엄마가 하는 말을 듣던 예비 시모는 처음에 의기양양한 표정에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더니 아마 건물주라는 말에 적잖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굳은 얼굴로 겉옷을 챙기셨고 저 또한 부모님과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쪽 어머니가 엄마 팔을 잡더니 다급하게 이러시는 겁니다.
아직 얘기도 시작 안 했는데 먼저 일어나시는 게 어딨나요? 말 실수했다면 너그럽게 용서하세요. 지금 보니 제가 뭘 잘못 본 것 같네요. 엄마는 예비시모 팔을 뿌리치시며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주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변하셨나 보죠? 저희 바보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부터 뭔가 못마땅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었고요. 아이고, 사부인.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실례를 했네요. 예, 상현아. 너는 그러게 미리 엄마한테 결혼할 여자에 대해 자세히 얘기도 안 하고 뭐 한 거니? 애꿎은 자기 아들을 탓하며 어떻게든 그 자리를 이어가 보려 했지만 부모님 마음은 이미 회복 불가였죠. 저희도 이댁 아드님이 그냥 마음에 들어서 칭찬한 거 아닙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배웠네요. 그럼 저희 집안과의 혼사는 없었던 걸로 하고 이만 가보죠. 자네도 내 딸하고 깨끗이 정리했으면 하네. 황망한 표정의 남자 쪽 식구들을 남겨두고 우리 가족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는 돌아오는 내내 분해하셨어요. 아빠는 지금이라도 되먹지 못한 집안인 거 알았으니 다행이라 하셨고요. 너는 어쩜 그 집 인사 갔을 때 시모 저런 거 몰랐어? 알았으면 엄마한테 진작에 말했어야지. 그럼 이런 상견례고 뭐고 하지도 않았을 거야. 너 혹시 그 집 아들 다시 만날 생각 절대 하지 마. 엄마의 노기를 보고 저는 당연히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다짐을 해야 했고요. 저 역시 상견례장에서 오만정이 다 떨어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헤어지자고 했고 결혼도 없었던 일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계속 매달리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부모님께 사과하고 싶다나요? 근데 아빠가 우리 집에 발들이기 전에 발목 잘릴 줄 알라고 노발대발 하시는 거 보고 무서웠는지 진짜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보다 그 사람 어머니였죠. 그 뒤로 계속 제게 연락을 하시는 통에 피하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예, 헌지야. 너희 부모님 아직도 화 안 풀리셨니? 네가 잘 말씀드려야 마음이 돌리실 거 아니니. 너는 깜찍하게 너네 집 잘 산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어. 그거 알았으면 결혼 간소하게 하자는 말 안 했을 텐데 말이다. 그래, 너희 결혼은 그냥 예정대로 하는 거지? 되도록 빨리 해도 나는 상관없구나. 착각을 해도 한참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상현 씨가 아줌마한테 말 안 했어요? 저희 헤어졌어요. 결혼은 무슨 결혼이요? 부모님이 얘기도 못 꺼내게 하시는걸요?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아줌마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 골라서 맺어주세요.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요. 뭐, 아줌마? 너 대체 시엠이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전화기 넘어 들리는 고함 소리를 못 들은 척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을 상견례를 끝으로 완전히 끝냈네요. 사실 그 사람이 저한테 천하에 때려 죽일 만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서로 여러 가지로 안 맞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불쌍하기도 해요. 그런 고약스러운 어머니 감당할 며느리가 과연 있을지 말입니다. 파혼하고 나서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뭐가 그리 결혼이 급한지 여기저기 여자를 소개받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결혼 자체가 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정작 저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라면 굳이 하고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이렇게 비혼주의가 되는 건가 봅니다. 엄마는 그 뒤로 자존심이 단단히 상하셔서는 제 선자리를 마구 알아보시고는 저를 강제로 나가게 하셨는데요. 솔직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엄마에게 죄송해서 아직은 못 이긴 척 선자리 나가긴 하지만요. 결혼한 친구들은 심지어 외국 사람 만나라는 말까지 하네요. 한국 남자들이 결혼할 때 제일 진상이라나요? 친구들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다 큰 성인 남녀의 결혼에 부모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한국은 참 이상합니다.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날 자신은 없지만 저는 더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꼭 결혼은 아니니까요. 머리로 공부 많이 한 거랑 세상 공부, 사람 공부는 너무 다른 건가 봐요. 힘들었지만 좋은 공부했다 생각하려고요. 제 파혼 사연은 어떠셨나요?
본의 아니게 부모에게 불효한 사연이 되어버린 것 같아 조금 부끄럽지만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